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은 협상력에 달려있다. 오늘 5번째 시간 황전원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은 왜 협상에 약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세 명만 모이면 개모임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작은 모임, 소모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 작은 모임, 흔히 개모임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여러 가지 용어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 모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특별히 개모임이 많은 걸까요? 우리가 그 세계적인 문화를 분류를 하면 아시다시피 크게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집단주의 문화라고 하면은 개인의 가치보다 집단의 가치를 더욱더 존중하는 분위기, 그런 문화를 이야기하겠죠. 반대로 개인주의라고 한다면은 집단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고유의 어떤 의견이나 가치를 더욱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문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개인주의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아무래도 개인이 어떤 의견을 발표를 할 때 집단의 눈치를 보게 되죠. 즉 집단이 생각하고 있는 의사와 내 의사가 일치하는가? 혹시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식을 많이 하게 되고, 거꾸로 이제 개인주의 같은 경우에는 집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 의사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이제 주저함이 없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개인주의 문화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학교 수업은 어떤 절간처럼 조용하다, 즉 쉽게 얘기해서 토론 분위기가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아무래도 우리 문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체 수업 시간 중에서 여러 집단이 있는 속에서 선생님께 질문을 할 때 섣불리 손들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말하는 이 의견이 우리 전체의 의견과 일치가 되는가, 혹시 틀린 건 아니야? 이렇게 먼저 항상 의식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개인주의 문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의사와 관계없이 내 의사를 밝히는데 아무런 부담감이 없는 문화니까 토론이 활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단주의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자기 의견을 밝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의식적으로 수업 시간에 토론 수업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노력이 오히려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집단주의 문화에 세계적으로 보면 약 한 60% 이상이 집단주의 문화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주의 문화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집단주의 문화 중에서도 자기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에게는 일치감을 가지고 굉장히 존중을 하는데, 자기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배타적인 입장을 가지는 그런 집단주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독특하게 한문에 안내자를 써서 내집단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주의 자체는 사실은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나쁘거나 또 개인주의가 옳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문화이기 때문에 각각 고유의 집단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대로 장점이 있고 개인주의 문화는 개인주의 문화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집단주의는 어떤 특징이 있나 그러면은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한없이 어떤 좀 친절하다고나 할까, 관대한데 반해서 내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면 상당히 배타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내집단주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내집단주의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 집단의 구성원이 안 되면 왕따를 당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의 조직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모임이 많은 거죠. 조그만 어떤 몇 명이 모이더라도 하나의 구성원을 만들어서 그 구성원에 내가 속함으로써 일체감을 느끼고 대신에 그 구성원이 아님으로써 받는 소외감이나 쉽게 해서 왕따 이런 것을 이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중에서도 내집단주의 성향이 좀 강한 편입니다. 뭐 크게 보면 뭐 지역주의 같은 경우도 뭐 이거 조금 확대해서 이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집단주의 문화의 하나의 어떤 소산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고향이 어디냐, 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뭐 성씨가 뭐냐, 이렇게 이런 걸 가장 많이 따지는 민족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따지는 이유도 결국에는 그 사람과 나와의 공통점을 찾아서 동질성을 느끼려고 하는, 그래서 같은 편이라고 하는,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 같은 편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만들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묻게 되고 고향을 묻게 되고 나이를 묻게 되고 출신 학교를 묻게 되고 학연, 혈연, 지연을 따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내 집단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내 집단이 아닌 경우에는, 내 편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배타적으로 하는 이 내 집단주의의 영향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모임 만들기를 좋아하는 이 내 집단주의가 왜 그러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협상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상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이해관계, 즉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이 있고, 그리고 협상 당사자 간에는, 사람들 간에는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도덕관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자기만의 또 입장이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이 입장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도덕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될 이해관계, 이익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이 이익과 그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내집단주의 같은 경우에는 너와 내가 한 편이면 협상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관대하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는데 너와 내가 한 편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협상 자체가 상당히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타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협상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만 집중을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 내집단주의에서는 내 편이 아닌 경우에는 배타적으로 보는, 즉 이익에 사람의 어떤 감정이 자연스럽게 개입이 되는 그런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닌 경우에는 협상이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협상은 내 편과 협상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주로 내 편이 아닌 사람들과 협상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집단주의 문화에 속해 있는 민족들은 협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미국으로 유학 간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학생은 미국 생활 중에 갑자기 이제 차가 필요했고 차를 렌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나라는 거의 소형차 위주였거나 차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고 미국에는 유류 기름값이 싸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큰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은 할 수 없이 큰 차를 렌트를 해서 몰고 갔습니다. 차가 크다 보니까 본인의 실수로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유학 생활 중이었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이제 차량 수리비까지 물게 되었으니 정말 난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를 당한
미국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하는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그야말로 굉장히 친절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멀리 이국 땅에까지 와서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다. 우리는 막 프렌드다. 친구니까 서로 잘 지내자.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마음 좋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은 굉장히 안심을 했습니다. 아, 이제 어느 정도 수리비도 대폭 깎아주고 모든 일이 잘 되겠구나. 나의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수리비를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인은 차량 수리비 이야기가 딱 되니까 조금의 양보도 없이 방금의 그 친절했던 자세, 친절했던 말투, 이거와는 전혀 그건 아주 옛날 일이었다는 듯이 원리 원칙대로 차량의 수리값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학생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야, 정말 이중인격자네. 이중인격자구나. 방금 그렇게 나에게 친절하게 친구라고 그렇게 하더니 이걸 한 푼도 안 깎아줘. 굉장히 처음에는 의아해하고 당황해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몇 번 겪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는 인간관계고 실질적인 이해관계, 이익되는 차량 수리비 문제는 수리비대로 완전히 별개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것이 완전히 일종의 그 생활화되어 있는 몸에 익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이 유학생도 그 미국인과 아주 친절하게 지내면서 철저하게 그 수리비 부분대로 이제 협상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몇십 번에 걸친 만남을 통해서 그 수리비를 대폭 깎을 수 있었고, 그리고 미국인과는 좋은 인간관계로 남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 즉 일부분하고 이것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버리면 조금 협상이 안 되면 삶 사이마저 이렇게 틀어져 버리고, 사람 관계가 안 좋은 게 또 협상에 영향이 미쳐버리고,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온전한 협상이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미국인들처럼 개인주의 문화에서 개인의 인간관계와 이런 이해관계가 잘 분리되는 경우에는 이게 좀 쉬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내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을 좀 느끼고 협상이 아무래도 불리한 그런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여러분 이제 평가 문화, 우리나라에는 평가 문화가 잘 정착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를 할 때 아주 나쁘게 평가를 했다. 그걸 하급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급자가 내 일에 대해서만 나쁘게 평가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 상급자가 평소에 나를 안 좋게 보니까 저렇게 나에게 평가를 안 좋게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이해관계와 인간관계를 서로 분리를 잘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도 아무리 그 하급자가 인간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일을 못하면 나쁘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설사 인간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나쁘다 하더라도 일을 또 못하면 일을 또 잘하는 대로 또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평가를 할 때 인간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가가 곧 저 사람이 나에 대한 감정, 이런 부분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평가 문화가 외국에 비해서 제대로 잘 정착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평가 문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해외에서 직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문화에 맞는, 즉 그런 어떤 인간적인 부분과
이해관계, 일적인 부분이 잘 분리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그 문화의 특성에 맞는 평가 제도를 정착할 필요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결론은 협상에 있어서는 이해관계, 즉 이익이 되는 부분과 사람관계, 인간관계, 그 사람의 가치관, 입장, 도덕 이 부분하고는 철저히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일종의 그 집단주의 문화 중에서도 내집단주의 문화로 인해서 이랬던 인간적인 부분과 특히 이해관계의 부분이 잘 분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에 있어서 고수가 되고 협상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이해관계와 인간적인 관계, 인간관계를 분리해서 즉 갈등 부분과 이익 부분과 사람 부분을 항상 별개로 생각하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거듭해야 된다. 그렇게 거듭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일들도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은 왜 협상에 약한가 하는 부분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내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